자, 안녕하세요. 7장 공간좌표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공간좌표에서는 평면 위에 있는 점을 여기 보시면 이 단원에서는 평면 위에 있는 점을 좌표로 나타낸 것과 같이 공간에서의 점을 좌표로 나타내고 공간 도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평면 좌표에서 했던 것처럼 공간에서 좌표로 나타내고 공간 도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간에서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야겠죠. 이것도 점의 좌표를 명명했으면 그 두 공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을 그었으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그었으면 그때 그 선분을 이용한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9에서 방정식, 좌표 평면에서는 한 정점에서부터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은 1이었죠. 그렇죠? 9에서 공간에서는 한 정점에서부터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은 9가 되겠죠. 그렇죠? 9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공간과 공간 좌표. 좌표 공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수직선을 공간의 한 점 O에서 서로 직교하도록 그릴 때 점 5를 원점, 세 개의 수직선을 각각 x, y, z 축이라 하고 세 축을 좌표축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좌표축이 정해진 공간을 좌표 공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좌표 공간. x, y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xy 평면, yz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yz 평면, zx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zx 평면이라 하고, 이 세 평면을 우리는 좌표 평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의 점 P에 대응하는 세 실수의 순서상 좌표 공간에 이렇게 점피를 하나 찍고 거기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세 실수의 순서상 A, B, C를 점 P의 좌표 공간 또는 좌표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P, A, B, C로 나타냅니다. A, B, C를 각각 점 P의 X좌표, Y좌표, Z좌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좌표 근근에서 원점 O의 좌표는 0,0,0가 되겠죠. 그렇죠? 좌표 공간의 점 O, 점 ABC에서 좌표축 또는 좌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안 지워지네. 어떻게 지우지? 보시면 좌표축에 내렸다. 좌표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하면 좌표축에 바로 내렸으니까 X좌표는 X좌표만, Y좌표는 Y좌표만, Z축은 Z좌표만 이렇게 살아남아야겠죠. 그렇죠?
좌표평면에 내려 수선의 발, 좌표평면 XY평면에 내렸으면 XY만 남아야 되고 YZ평면에는 YZ만, ZS평면에는 ZX만 남고 나머지는 없다. 제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좌표 공간의 점에서 좌표평면 내려 수선의 발, 수선의 발. 그 점에서의 좌표평면 위로의 정사인 것 같습니다. 좌표 공간에서 좌표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그 점의 좌표평면 위로의 정사형과 같다. 정사형. 그림자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림자. 여기서 보면 정사형 공식 뭐였죠? 정사형. S 프라임은 S 코사인 세타였다. 그렇죠? 코사인 세타.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하면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묻는다.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을 묻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삼각비에서 두 번째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제 코사인 법칙 있죠. 코사인 법칙. 그리고 세 번째 내적을 이용하면 내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사형이다. 정사형이다.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든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든지 내적을 이용하든지 정사형을 이용해서 우리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고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면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고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면 다양한 다른 변의 길이의 관계 등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코사인 세타에 관련된 네 가지 공식을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평면이 있으면 평면 그 공간에 있는 한 점이 그 평면으로의 정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바로 그때의 이게 P라고 하면 P 프라임이라는 정사형과 같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대칭인 점의 좌표. 좌표평면에서도처럼 공간에서도 대칭을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대칭을 시켰을 때 그 점의 좌표가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거지. 좌표 공간의 점 A, B, C와 좌표축 또는 좌표평면 또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시켰을 때 그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좌표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X축의 대칭이면 축의 대칭이면 나머지 부호가 바뀝니다. Y와 Z.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X와 Z. Z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X와 Y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평면에 대한 대칭. 평면에 대한 대칭이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 XY 평면이면 Z축에 있는 I의 부호가 바뀔 것이고 YZ 평면이면 X, ZX 평면이 Y의 부호가 이렇게 바뀐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면 뭐죠? 이렇게 A, B, C 세 좌표가 모두 다 바뀌는 것이다. 세 좌표가 모두 다 바뀌는 것이다. 라는 거. 공간의 세 점의 좌표, 점 4, 6, 마이너스 1과 같이 Z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 Z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을 찾으면 Z축 대칭. Z축의 대칭이면 Z축에 대해서 Z축만 남기고 나머지 부호가 다 바뀌어야겠죠. 그렇죠? 다 바뀌어야겠죠. 그럼 그때 이 점이 Z축만 남기고 바뀌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XY 평면에 내렸다. XY 평면에 내렸다라고 하면 X의 값이 제로가 되겠죠. 0, 6, 마이너스 3.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Z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에서 얘를 이렇게 대칭시키고 얘를 XY 평면에 내려야 되니까 요게 아니고 얘가 제로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P 프라임은 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이 말이죠. 두 점 사이의 거리 좌표평면에서도처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제도축만 하나 더 들어간다. 그쵸? 더 들어간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서 충분히 유도할 수가 있다.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좌표평면에서도 했듯이 공간에서도 똑같이
유형의 문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요 유형. 두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연립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죠. 두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근데 걔가 x축 위에 있다. 그럼 미지수가 한 개죠. 그렇죠? 미지수가 한 개. 따라서 PA는 PB와 같다 이 말이고 PA의 제곱은 PB의 제곱과 같다. 먼저 그거보다 앞서 점 P는 x축 위에 있으니까 a, 0, 0와 같습니다. 라는 거지. a PA는 a-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고 PB는 a-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4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a의 제곱 마이너스 2, 3, 6a 더하기 3, 3, 9 의 5는 a의 제곱 마이너스 2, 4, 8a 더하기 4, 4, 16 더하기 4 더하기 16 그렇습니다. 얘 이렇게 없어지겠죠. 얘 2a 이렇게 되고 14 없어지면 네, 요거하고 하면 6이 이렇게 남고 요거 하면 22가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은 1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P는 11, 0, 0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끝. 두 번째 볼까요? 이건 또 지워지네. A점, B점, C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 YZ 평면. YZ 평면이면 어떻게 되겠어? X의 값이 0, X의 값이 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YZ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얘는 PA의 길이와 PB의 길이와 PC의 길이가 모두 다 같다 이 말이죠. 같으면 이제 그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의 제곱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요거 하나의식, 요거 하나의식 요렇게 나누겠습니다. PA의 길이의 제곱은 PB의 길이의 제곱 이렇게. 얘가 이렇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PA 제곱은 PB 제곱과 같으니까 같이 하면 요거는 1 더하기 B 플러스 C B에서 빼기 1하면 B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고 0 빼기 3 하면 9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러면 1 플러스 B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1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4C 더하기 4는 9 더하기 B제곱 플러스 4B 더하기 4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C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2B 얘가 이렇게 나오면 플러스 2C 이렇게 되겠죠. 요 9하고 4하고 1하고 14 이렇게 되고 1하고 4하고 요 6이다 그쵸? 6 이렇게 넘어가서 계산을 하면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다 그쵸? 따라서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4. 다음 두 번째 PB의 제곱이랑 PC의 제곱이 같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PB를 하면 3의 제곱은 9
b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c 제로 빼기 2 빼기 2의 제곱은 4 더하기 b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9 더하기 b 제곱 b 플러스 1 b 플러스 2 2다 그치 2 플러스 4b 더하기 4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c 플러스 1 이거는 4 더하기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6c 플러스 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이렇게 되면 6b 이렇게 되겠고 얘가 넘기면 플러스 4c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 둘셋 15 14 하나 둘셋 14 그러면 얘는 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c 대신에 마이너스 3b라고 나타내는 게 좋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에 바로 대입하는 게 훨씬 더 좋겠네요. 2b 마이너스 3b가 마이너스 8 b가 8 이렇게 된다. b가 8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8을 딱 대입하면 c 값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2. 그래서 yz 평면에 있는 점 P의 좌표는 0,8,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점 사이에 있는 거리의 활용.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두 점 A라는 점에서 1, 2, 3에서 A, B, B 4, 5, 6을 지나는 직선과 YZ 평면이 이루는 각, XY 평면이 이루는 각, XY 평면이 이루는 각을 먼저 보면 요 각을 구하라는 거지, 그치?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봐봐. XY 평면이면 법선 벡터가 있을 것이고 두 점이면 두 점을 지나는 방향 벡터가 있을 것이다. 걔네가 이루는 각은 요 각이 돼요. 요 각. 그래서 네가 구하는 각은 결국 이 각을 세타, 직선과 평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법선 벡터와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은 90 세타라는 거죠. 90 세타. 이 그림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두 직선은 두 점을 지나는 디렉션 벡터라고 하면 벡터 AB는 벡터 OB 마이너스 벡터 OA와 같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빼면 3, 5에서 2, 6에서 3, 3,3,3이 된다. 3,3,3이고 법선 벡터 XY 평면에서의 법선 벡터는 0,0,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가 구하는 그때의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의 값이라고 하는 거 맞죠? 90도 마이너스 세타. 내적을 이용하면 크기 3루트 2 곱하기 루트 3루트 3 3루트 3이죠. 얘는 1 1분의 내적 0 더하기 0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코사인 세타가 그렇죠. 3 이렇게 하면
루트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게 루트 3분의 1 이렇게요. 얘가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이라는 것은 루트 3분의 루트 2 그래서 3분의 루트 6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지. 두 점 사이의 거리의 활용 문제.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 두 점 사이에. 이건 어떻게 한다? 직선화다. 직선화. 왜 직선화입니까? 선분의 길이는 루트 더하기 루트가 되어서 이거 구할 수 없다는 거죠. 대수로는. 대수로는 구할 수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 대칭 이동시켜서 직선화시킨다. 대칭 이동시켜서 직선화시킨다. 그 직선화시켰을 때 그 값이 바로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둘 점 중에 하나를 이렇게 대칭 이동시킵니다. 얘가 XY 평면 위에 있는 점이라 그랬으니까 XY 평면에서 대칭 이동시키면 Z축에 대한 부호가 바뀌는 거죠. Z좌표의 부호가 바뀌고 A점에서 B'으로 가는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은 AB 더하기 BP라는 I. 그래서 AB라는 길이와 BP, AP에다가 BP의 길이의 최소값은 선분 AB 프라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구해보면 1 빼기 2 하면 3의 제곱 0 빼기 2의 제곱 3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3, 3, 9, 2, 2, 4, 4, 4, 16 하면 루트 2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다는 거지. 3분의 길이. 제곱의 합은 어떻게 돼요? 제곱의 합. 제곱의 합. 선분 AP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선분 BP의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을 묻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 피타고라스예요. 피타고라스? 2차 함수 문제다. 그렇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와 같습니다. 그냥. 근데 선분의 길이 합의 최소값은 아니다라는 거지. 대칭 이동이다.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내분점과 외분점 구하는 공식은 그 밑에 설명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 내분점은 합이고 외분점은 차다라고 하는 거. 1번 내분점은 더하고 빼라. 두 번째 뭐죠? 크로스 되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중점의 좌표 구하는 방법 똑같다. 내분점과 외분점. 첫 번째 쭉 그어라. A라는 점 0, 5, 마이너스 7 B라고 하는 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1 선분의 A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그때 P는 쭉 3 플러스 1 3 플러스 1 3 플러스 1 더하기 3은 요렇게 4는 1은 이렇게 3, 8은 24 3, 3은 9 3, 1은 3 1은 여기에 0 5 마이너스 7 요렇게 4분의 마이너스 6, 4분의 마이너스 1, 4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점피의 좌표가 구해지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2대 3이라 그랬으니까 2대 3 AB 외분점 Q 0,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1 이렇게 2대 3이라고 외분점의 좌표는 2 빼기 3, 2 빼기 3, 2 빼기 3, 마이너스 내가 이렇게 곱해야겠죠. 2, 8이 16
2, 3은 6, 2, 1은 2, 3, 0은 0, 3, 5, 15, 3, 7은 21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1 하면 23 이렇게. 그래서 Q점의 좌표는 16, 21, 마이너스 23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그랬죠. PQ에 대한 중점의 좌표. 둘이 더해서 나누면 5, 둘이 더해서 나누면 10, 둘이 더해서 나누면 마이너스 1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다.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의 사각형의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4점이 있는데 꼭지점으로 하는 평행사변이 O, A, B, C가 이랬다 라고 했을 때 0, 0, 0 A라는 점 A, 1,4 B라는 점 2, B, 3 C라는 점 1, 3, C 이렇다라고 했을 때 평행사변형에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사각형 다음에 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 대각선의 중점이 바로 대각선의 교점이 바로 중점이다. 중점. 각각의 대각선의 중점이다라는 거죠. 그 사실에 의해서 M이라고 하는 그때 교차점의 좌표는 OB의 중심은 2분의 2, 2분의 B, 2분의 3 이거는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4, 2분의 C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1, 2분의 B, 2분의 3은 2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1이니까 A 더하기 1, 2, 2분의 C 더하기 4 이렇게. 그래서 A 값은 1 이렇게 되고 B 값은 4 이렇게 되고 C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미지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게중심의 좌표 3분의 모든 꼭지점의 합이라는 거. 다음에 무게중심 ABC에서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다음과 같을 때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게중심의 좌표 G라고 하는 것은 3,3분의 X좌표 A 3, 1 A 더하기 4 5 B 2 7 더하기 B 마일 2 마일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다. 이 점의 좌표가 2, 2, 1 이렇게 되겠죠. A 플러스 4는 2, 3은 6이고 B 플러스 7은 3이 6이고 C 마이너스 1도 3이 될 것이고 A의 값이 2고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C의 값이 4 이렇게 될 것이다. 되겠죠? 네. 2, 마이너스 1, 4 이렇게. 다음 보겠습니다. 좌표평면과 좌표공간을 비교해보면 좌표평면에서는 XYZ 두 개와 XY평면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좌표공간 스페이스상에서는 Z축이 하나 더 추가되며 평면이 XY평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YZ, ZX 평면 두 개나 더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Z축이 하나 더 늘었죠. 내분점의 좌표도 하나 늘고 중점의 좌표도 외분점의 좌표도 무게중심의 좌표도 Z축에 의한 점이 하나 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의 방정식의 표현을 보시면 공간에서 한 점 C로부터 일정한 첫 번째 공간에서부터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 P의 집합을 구라 합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정점, 동점을 P라 하고 정점 A, B, C에서부터 이런 공식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방정식은 Z의 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R제곱과 같다라고 하는 거. 얘가 그때 표준형이 됩니다. 자, 구의 방정식 한번 볼까요? 중심이 C가 1, 2, 3이고 저 점을 지나는 구를 구하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뭐 하면 돼? 반지름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겠지, 그치? 반지름의 길이 1번 첫 번째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된대요? CA의 길이하고 똑같죠, 그쵸? 3 빼기 1은 2의 제곱, 2 빼기 1의 3의 제곱, 3 빼기 1은 4의 제곱은 루트 2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1의 제곱, y-2의 제곱, z 플러스 3의 제곱의 값이 루트 29의 제곱이니까 2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할까요? 여기서 벡터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죠, 그렇죠? 벡터. 요거 C점의 좌표 1, 2, 마이너스 3. 요걸 A라는 점에 3, 마이너스 1, 1이라고 하면 PA라는 벡터와 PB라는 벡터를 구해서 그때 PA라는 벡터 내적 벡터 PB의 값이 제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도 돼요. 구해도 된다.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도 된다. 근데 이거는 처음에 풀었던 방식이 훨씬 더 빠르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온 유도 공식이 바로 두 점의 지름의 양 끝점이 있을 때 구하는 공식이죠. P를 A, B, C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니지 X, Y, Z라고 한다면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그랬으니까 X-2 곱하기 X 플러스 4 X좌표끼리의 곱 더하기 Y-0 곱하기 Y-2에 더하기 Z-3에 Z-1이 제로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Z의 제곱 플러스 2Z 마이너스 8 요거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Z의 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3이 제로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요 플러스 1 줬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주고 마이너스 1 요 플러스 1 주고 마이너스 1 그럼 이거 마구 마시 마시빌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A,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구의 방식을 찾을 수가 있었다. 좌표축에 접하는 좌표 평면에 접하면 그때의 반대쪽에 있는 아이 XY 평면이면 Z축의 값이 반지름이 된다. YZ 평면에 접하면 X축의 좌표의 값이 반지름이 된다. ZX의 평면에 접하면 Y의 좌표의 값이 그때 바로 반지름의 값이 된다는 거 알겠죠? 축에 접한다. 축에 평면이 아니고 축에 좌표 축에 접한다. 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X축에 접하면 YZ에 의한 피타고라스 Y축에 접한다면 X와 Z에 의한 피타고라스 Z축에 접한다면 X와 Y에 대한 피타고라스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좌표평면 또는 좌표축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네요. 5,1,2를 지나고 xy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 저 점을 지난다 이 말이지. 모든 평면에 접하니까 그때 중심의 좌표는 a, a, a가 될 것이다. 반지름도 a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 더하기 z-a의 제곱의 값이 a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 아이가 5,1,2를 지나니까 a-5의 제곱 더하기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의 값이 a 제곱이 되겠다. a의 제곱 마이너스 2호 10a 플러스 25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a의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가 a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이렇게 없어지고 2a의 제곱은 16a 더하기 30 이꼴 제로 a의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5는 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수분해하면 3하고 5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에 a 마이너스 5가 제로가 되니까 a 값은 3이거나 5가 되겠다. 그래서 접하는 모든 구의 방정식은 x-3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더하기 z-3의 제곱의 값이 3의 제곱이 되든지 x-5의 제곱 더하기 z-y-5의 제곱 더하기 z-5의 제곱의 값이 5의 제곱이 되든지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구의 1방정식의 일반형을 한번 볼까요? 구의 방정식의 일반형.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 이꼴 제로가 있는데 이 반지름이 제로니까 0보다 커야 되니까 반지름이 제곱도 0보다 크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중심의 좌표는 이렇게 되고 반지름의 길이는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뭘 한다고? 구의 방정식의 일반형. 이렇게 일반형이 생긴 건 항상 어떻게 한다고?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 표준형으로 바꿀 때 쓰는 게 뭐라고요? 완전 제곱식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4점을 지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4점이 주어졌다. 4점이 주어졌어. 미지수 4개를 가지고 연립 방정식을 풀어라 이 말이죠. 이렇게 4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일반형으로 문제를 푸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 이꼴 제로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제로, 제로를 대입을 하면 제로 하면 d가 제로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1,0,0를 대입을 하면 1 더하기 제로 더하기 a 더하기 제로 이꼴 제로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다 1,0,0를 집어넣으면 d가 제로였으니까 그치?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0,2,0를 대입하면 제로 4 제로 2b 제로 이꼴 제로.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그쵸? 네 번째 0,3을 대입을 하면 9 3c 더하기 제로가 제로. 그 c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C값이 마이너스 4이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z가 제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1번에서 구한 중심의 구의 중심의 좌표 반지름을 구하시오. 1번에서 구한 구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 저거 완전 제곱식 바꾸려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z의 제곱 마이너스 3z가 제로, 이렇게 되는 형태다. 그렇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은 요거 4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4분의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4분의 10 2분의 5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은 4분의 10 2분의 5 요거 이렇게 하면 4분의 10 5 2분의 5 2, 4, 8 13 얘가 플러스 1이다. 그쵸? 플러스 1 그럼 2분의 5 2분의 7이 되겠다. 그쵸? 2분의 7 이렇게 해서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중심의 좌표는 2분의 1, 2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분의 7, 그래서 2분의 루트 1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세 점, 두 점이에서 거리의 비가 2대 1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미 동점 P를 먼저 잡아야 되죠. 그렇죠? X, Y, Z라고 하자. 자, AP의 길이 대 BP의 길이의 B가 2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P의 2배의 BP의 길이는 AP의 길이가 되고, 제곱을 하면 4배의 BP의 길이의 제곱에서 AP의 길이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요거 가볼까? BP의 길이의 제곱은 4배의 x-3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AP의 길이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6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4배의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이거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12y 더하기 6, 6이 36 z의 제곱, 이렇게 된다. 이 항을 시켜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 4, 24x 더하기 4, 9, 36, 요거 하면 플러스 3y의 제곱 더하기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36 플러스 3z의 제곱 이꼴 0, 이렇게 되겠다. 다 3의 배수가 되니까 이걸 약분시켜주면 x의 제곱 3, 8은 24x, 그 다음에 36은 없어지겠다. 그쵸? 여기 y의 제곱 마이너스 3, 4, 12y 더하기 z의 제곱이 0, 이렇게 되겠죠. x-4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4, 4, 16, 2, 2, 4 플러스 2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되겠죠? 이렇게 되면 중심의 좌표, 중심의 좌표가 4,2,0고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5, 이렇게 되는 아이다. 2루트 5. 이 아이의 건널비, 원에서의 건널비 4파이 r의 2루트 5의 제곱이다. 그쵸? 그래서 4파이 곱하기 20을 하면 80파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죠? 예, 건널비 공식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고 건널비는 4 파이 r 제곱이죠. 그쵸? 요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두구의 위치 관계. 두원의 위치 관계는 두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와 두원의 반지름의 길이 합의과 차의 대소를 비교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구의 위치 관계도 두구의 중심 사이의 거리와 두구의 반지름의 길이 합차 대소를 비교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두구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r과 r 프라임,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 때 그 위치 관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할 때 뭐죠? 외접한다. 외접하면 중심거리하고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 같고, 내접하면 반지름의 길이의 차가 그때 중심거리하고 같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거리, 중심거리가 더 크면 얘네들은 만나지 않는다, 외부에 있다라는 뜻이고, 반지름의 차와 반지름의 합 사이에가 있으면 교점이 두 개다. 교점이 아니고 그때 교선이 생긴다. 그때 이 교선은 원이 된다. 구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반지름이 차보다 작으면 안에 완전 포함되는데 중심거리가 제로가 되면 일치. 중심거리가 일치하니까 저렇게 생긴 구가 되겠죠, 그렇죠? 구가 생긴다. 구의 위치 관계 교선이 생긴다. 합차 사이 한 점에서 만난다. 외접하거나 내접하는 거.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으면 두 반지름의 차보다 작든지 두 반지름의 합보다 크든지 이렇게 되겠다. 두구의 위치 관계. 얘네들이 서로 외접한다 그랬지? 외접한다 그러면 거리는 반지름의 합과 같습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 9가 되는 i는 0,0,0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인 i. 이렇게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6y의 제곱 더하기 z 플러스 2, 3은 z 플러스 3의 제곱. 요거는 k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k다, 그쵸? 마이너스 k 플러스 4 플러스 36 플러스 9가 되고 원래 있던 i 마이너스 42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z 플러스 3의 제곱은 49에 3, 7 빼기 r 이렇게 되겠다. 두 구의 중심 사이의 거리.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3 중심거리에 5152 제곱 36 339 49니까 7이다, 그쵸? 7 그래서 또 만지름이 할 것 같다 그랬으니까 중심거리 7은 반지름 3 얘는 루트 7 마이너스 r이죠. 7 마이너스 k 오케이. 예. 루트 7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다. 요거 넘겨주면 4는 루트 7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고 16은 7 마이너스 k k는 마이너스 9 이렇게 구해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k 값을 구할 수 있다. 9와
좌표 평면, 좌표축 사이의 위치 관계를 보면 구와 좌표 평면의 위치 관계는 구의 중심에서 좌표 평면까지의 거리와 구의 반지름의 길이의 대소를 비교하면서 알 수 있다. 구가 있고 XY 평면의 위치 관계를 조사해 보면 먼저 구의 중심의 좌표 A, B, C 이므로 구의 중심 XY 평면까지의 거리를 D라 하면 D가 C와 같다. XY 평면에 접한다는 것은 그때 Z값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XY 평면의 위치 관계는 D가 R보다 반지름보다 크면 붕 떠있다. 만나지 않는다. D하고 R하고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 D가 더 반지름보다 작으면 만나는 교선이 생기는데 구에서의 평면과의 교선은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구와 좌표축, 저 앞에는 평면까지 했고 이제 좌표축이라고 했을 때 구의 중심에서 좌표축까지 거리하고 구의 반지름의 길이의 대소,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축까지의 거리는 x좌표가 제로가 되고 b, y와 z, x축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겠죠. 거리가 크면 만나지 않겠지. 거리가 같으면 얘는 한 점에서 만날 것이고 거리가 작으면 걔네는 만나는데 직선과 구니까 직선과 구는 두 점이다. 그렇죠? 만나는 교점이 두 개다. 평면에서 교선의 방정식. 좌표 평면에서 교선의 방식은 구의 교선의 방식 1이다. 1. XY 평면에서 교선의 방정식은 Z값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R제곱 마이너스 C제곱. YZ 평면에서의 교선은 이렇게 R제곱 마이너스 A제곱. ZX 평면의 교선은 R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ZX 평면에서는 Y값이 제로가 되니까 Y값 성분이 넘어간다 이 말이지. 구와 좌표 평면에 있는 교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합니까? 구가 있고 YZ 평면에서 생기는 교선의 길이, 교선은 원인데 원주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지, 그치? 그 원의 중심이, 구의 중심이 3, 마이너스 4,2가 있어. YZ 평면이니까 X값이 그때 거리 D가 되겠지. 3.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13에서 9를 빼면 4가 되고 루트 4는 2가 되겠지. 그래서 그 I의 교선은 1이 되고 1의 반지름이 저렇게 된다. 그래서 그때 원주의 길이는 2파이에다가 반지름 길이 2를 곱하면 4파이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되겠죠? 구박의 한 점에서 그은 선분의 길이. 구박의 한 점에서 그 구의 근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의 문제는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구박의 한 점에서 구의 근 접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구박의 한 점 A에서 구의 근 접선이 구와 만나는 점을 T라 할 때 AT의 길이를 접선의 길이라고 이야기한다. 구박의 A점에서 중심까지 중심이 C, A, B, C이고 반지름의 길이 R인 구의 근 접선의 길이를 구해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접점을 T, AT하고 CT가 수직이므로 다음과 같이 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AC의 길이는 원박의 점에서부터 중심까지 이르는 거리죠. CT는 반지름이니까 직각삼각형 ACT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AT의 길이는 AC 제곱 마이너스 CT의 제곱의 루트다 이 말이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구 밖의 한 점과 구 위에 있는 점을 잇는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을 생각해보면 구 밖에 있는 한 점에서부터 중심이 있으면 중심거리를 D라고 합니다.
중심을 지나는 직선에서 만나는 이 교점이 그때의 거리의 최소값이고 반대쪽에 있는 교점이 거리의 최대값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의 최대값은 중심까지 이르는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한 값이고 최소값은 중심까지 이르는 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뺀 값이다. 9.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점은 선분의 길이 어떻게 구하는지 볼까요? 다음 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밖에 있는 점에서 구의 그은 접선의 길이를 먼저 구하라 그랬지? 접선의 길이. 그러니까 1번 문제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해서 4x 그 다음에 6y 마이너스 3 이꼴 제로 이렇게 됩니다.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 여기 플러스 4 줬으니까 여기도 4 줘야겠지. 여기 9 줬으니까 여기도 9 줘야겠지. 그 다음에 저기 플러스 3 이렇게 올 거다 이 말이죠. 그쵸? 예. 그러면 요거 17, 16이네요. 16.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4가 되겠다. 그치? 요 길이가 4. 중심 센터 중심까지의 거리는 마이너스 2,3,0 이렇게 되겠죠. A라는 점이 2,3,3,5,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중심거리 즉 AC의 거리는 이거 보시면 3 빼기 2의 제곱은 25 5 빼기 3은 2의 제곱 마이너스 2 빼기 0 하면 4 그래서 33이 나옵니다. 루트 33 그래서 접선의 길이 L이라고 하는 것은 33에서 4, 46을 빼면 루트 17 이렇게 나온다. 되겠죠? 2번 A점과 9 위에 있는 점을 잇는 선분의 길이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됩니까? A라는 점이 1,0,3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에 9의 중심이 1,0, 1,2,0 9의 중심이 1,2,0 이렇게 되겠죠. 그때 반지름 길이는 1이라고 그랬으니까 중심거리 루트 AC AC의 길이는 루트 1 빼기 1은 0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0은 2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0은 3의 제곱 루트 13 4, 9, 13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13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1 그러면 여기가 그때 최소값이 되겠죠. 최소값은 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 루트 13 빼기 1 중심거리 중심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 더하면 루트 13 더하기 1 이렇게 됐다. 되겠죠? 그때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안녕.